평화를 외치는 자가 전쟁을 부른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총성이 울릴 때가 아닙니다. 바로 침묵 속에서 모두가 방아쇠에 손을 올리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중동이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2월 6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미국과 이란이 마주 앉습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외치는 사람이 항공모함을 보내고 있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고 외치던 나라가 협상 테이블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이란 외무장관이 같은 방에 앉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악수일까요? 파열일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해졌습니다. 2025년 6월,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핵시설 3곳을 동시에 폭격하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12일간의 전쟁 끝에 양측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핵 야망과 미국의 강경 대응 사이에서 중동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4일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담은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를 서명하며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이란 내부에서 말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시작은 놀랍게도 전쟁터가 아닌 테헤란의 오래된 시장에서였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에서 상인들이 일제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시위 깃발 대신 계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란의 화폐 니알화가 달러당 136만 디알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6개월 만에 화폐 가치가 56%나 폭락한 것입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물건을 팔 수 없었습니다. 오늘 TV를 팔아 내일 새 재고를 살 수 없는 상황.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에 빠진 거죠.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이란의 인플레이션은 2025년 10월 48.6%, 12월에도 42.2%를 기록했습니다.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72%나 치솟았고 청년 실업률은 20%에 육박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부패와 경제 실정, 국제 제재의 압박, 거기에 심각한 물 부족과 정전, 대기 오염까지 겹친 완벽한 경제 폭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상인들의 파업은 순식간에 180개 도시로 번졌고 시위대의 요구는 물가 안정에서 정권 교체로 급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가 어떻게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대사건으로 발전했을까요? 그 해답은 이란 정부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의 대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화적 시위에 실탄이 발사됐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인권단체 HRANA에 따르면 2026년 1월 중순까지 확인된 시위대 사망자만 2,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보도는 실제 사망자가 6,000명에서 최대 3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18,0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26세 청년 에르판 솔타니는 체포된 지 단 이틀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권단체 행가우는 이토록 빠른 재판은 본 적이 없다고 전했죠.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132시간 이상 차단하여 진실을 숨기려 했지만 테헤란 카우리지자크 법의학센터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189 이상의 시신이 포대에 담긴 채 쌓여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병원 의사는 BBC에 대부분의 병원이 전쟁터 같다. 의료 물자도 피도 부족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바로 이때 대서양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2026년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CBS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란 관계자들과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다. 시위대에 대한 무의미한 살인이 멈출 때까지. 도움이 오고 있다. 미가. 여기서 미가는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의 약자로 미국 내 이란 반정부 세력이 사용하는 슬로건입니다. 트럼프가 사실상 이란 내 정권 교체를 지지한다는 신호였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란에 경고를 보냈다며 정권이 시위대에게 총을 쏜다면 미국이 이란을 아주 세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실상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미국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왜 무서운 조치일까요? 현재 이란 원유의 80% 이상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에도 인도, 터키 등이 이란과 교역을 유지해 왔는데 트럼프의 조치는 이들 국가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란과 계속 거래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대부분의 국가에게 이 선택은 명확합니다. 2025년 9월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 제재 연장을 결의하면서 이란의 거의 모든 석유 수입이 동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란의 해외 자산은 동결되었고 무역은 제한되었으며 금융 네트워크는 차단되었습니다.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로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전략이 가동된 것입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짐승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이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란 지도부는 격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행동을 내정 간섭이자 군사 개입을 위한 명분 만들기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공식 성명을 통해 경고했습니다. 어떤 공격이든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으로 맞설 것이다. 이란이 언급한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은 섬뜩했습니다. 첫째, 중동 전역에 주둔한 미군 기지와 함선에 대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둘째, 미국의 동맹인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 셋째,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국제 유조선에 대한 위협. 이란 군 고위 관계자는 수백 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에게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당시에도 이란은 이러한 위협을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미 핵시설 폭격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이란으로서는 또 다른 공격을 허용할 경우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그야말로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떨까요? 2026년 1월 12일 미국 국무부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란에 있는 모든 미국 시민은 즉시 출국하라.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레벨 4가 발령된 것입니다. 국무부는 터키나 아르메니아로 육로를 통해 대피할 것을 권고했으며 미국 정부는 이란 내에서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상의 상황은 더욱 살벌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인권단체 HRANA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확인된 시위대 사망자는 6,883명을 넘어섰고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체포된 인원만 5만 명 이상입니다. 테헤란 인근의 한 주민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통해 BBC에 전했습니다. 모든 골목마다 검문소가 있다. 차량과 휴대폰을 검사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중동 전역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했습니다. 요르단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에는 전투기가 전개되었고 바레인 칼리파 빈 살만 항구에는 구축함과 전투함이 배치되었습니다. 카타르 아루데이드 공군기지에는 새로운 방공망이 설치되었으며 인도양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 이끄는 전단이 대기 중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함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터키,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의 중재로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협상 장소는 우여곡절 끝에 오만 무스카트로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2026년 2월 6일 오전 6시 오만 무스카트에서 역사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협상을 이끌고 이란 측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대표로 나섭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협상 직전 우리 군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극명합니다. 미국은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 저항의 축 지원 문제, 그리고 자국민 탄압 문제까지 모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란은 오직 핵 문제만 협상 대상이라며 미사일과 영내 동맹 문제는 주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은 400kg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제3국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대신 영내 우라늄 농축 컨소시엄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파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바이낸스는
이란 상황 악화 시 2026년 말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1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협상 개최 소식만으로도 유가가 1% 이상 하락했다는 사실이 시장의 민감도를 보여줍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 사람들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지만 시도는 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는 매우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한 이란, 그리고 군사력을 앞세워 협상에 나선 미국. 과연 오늘의 협상은 평화의 서막이 될까요? 아니면 전쟁의 카운트다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최대 압박이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